인월의 개수입니다. 인월의 개수는 일단 그 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인 수가 금수 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됩니다. 화토는 기구신이고 남는 하나의 목은 한신이 됩니다. 사주에서 가장 먼저 용신을 찾아보니 이 월간의 임수가 보입니다. 금수가 용신과 희신일 때는 용신의 근은 해, 자, 축, 진신, 유금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유일한 글자가 연지에 있는 해수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용신의 근에 반하는 오행들로 월지, 일지, 시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신의 동태를 살펴보면은 기신인 정화 편제가 임수 바로 옆에서 정임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주에서 오행의 작용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기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희신이나 용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시간 무토에서 일간을 무게 합을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무토가 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수가 세운에서 만나더라도 무게합의 작용력이 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임합 역시 임수가 오더라도 정임합을 할 것이며 정화가 오더라도 당연히 정임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을 주도하는 글자는 정화입니다. 임수가 오더라도 정임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용신에 해당되는 금이 인성인데 전무한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용신이 없는 가운데 해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수가 임수 급제와 함께 좌우에 있는 편제 정화와 또 시간에 있는 무토 정관에 의해서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무게합을 하면은 곤명의 사주에서는 훗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성향상 정관의 고정관념이나 어떤 정형화된 융통성이 약간 결여된 그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성이나 남편을 잘못 만나면은 무게합 화로 끌려가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나의 본신인 개수 옆에 있는 임수 급제조차도 정화에 의해서 합거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정화는 육친으로 보면 아버지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재물이고 또 성향으로 본다면은 편재의 순간을 감정을 다스리기 힘든 급한 성정이나 욕심 이런 성향이 기구신인 편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도 육친으로 보면은 나와 내 형제가 합거당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고 훗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나 이성인 남자친구로부터도 무게합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오행의 작용력은 무토에 의해서 내 자신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글자가 해수밖에 없고 또 용신에 해당되는 금이 전혀 없는 무인성사주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살아가면서 정임합과 무게합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무토가 개수를 합할 때 목이 있어서 목이 토를 극해 주면은 무게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체의 논리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 목은 한신이기 때문에 기구신에 해당되는 글자를 목극토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의 운이 온다고 해서
무게합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화에 의해서 임수가 합거당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개수운이 온다면은 개수가 정화를 억제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주에 인성이 전혀 없어서 힘이 없는 임수 입장이나 개수 입장에서는 정화를 제어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물며 무토는 개수만 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수도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임합은 어떤 경우에 상황이 오더라도 정임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주 천간에 두 개의 합이 존재하려고 하면은 일간이 가담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온전한 정임합이고 이거는 일간과의 합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무토나 개수가 올 때 그 작용력을 관찰할 수가 있고 사주 원국에서는 그 암시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현재의 운은 갑진대운입니다. 한신인 갑목이 진토와 함께 왔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사주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용신이 없고 또 갑목운이 진토와 함께 왔다는 것은 희신의 운에 해당되는 글자가 갑을목인 한신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병호정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년기입니다. 운은 사오미 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아주 가까운 미래로 본다면은 60갑자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병호정미라는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무호라든가 또 무인, 또 여러 가지 무토나 기토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등장하는 것도 병호정미만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세, 20세쯤 되는 이 병호정미년은 갑진대운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화기가 정임합을 부추길 수 있고 또 그 화기가 관성을 더 부추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성 문제나 또 인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흉신, 즉 기구신 운을 만났을 때 대항 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편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관이라는 글자에 함몰되어서 내 자신이 무토에 끌려간다면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젊었을 때 온다면은 금전 문제, 아버지의 지나친 그 고지식한 아버지 생각대로 자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먼저 상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훗날 배우자나 이성을 만날 때 남자친구를 만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인생에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이성관계나 결혼관계가 어깃장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병호정미 대운이 오면은 본인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금전적인 문제, 또 이런 성격이 편재에서 또 정제 편재가 추가된다면은 정제 편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비겁인 내 자신의 기운이 위축되어 버리고 또 이 불이 토를 부추켜서 관성의 지배를 받는 원치 않는 힘든 그런 삶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주의 분위기로 본다면은 무토운에서 만난 만약에 이성이 있다면은 매우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는 암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라는 글자는 다른 말로는 또 재물에 관련된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편재인 정제, 편재의 마음을 쫓다 보면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재물욕으로 인해서 편재와 정관이 합세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코 개인적인 사업보다는 이 편재와 정관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사실 사주를 지배하는 것은 재관입니다. 기구신인 재관이 사주를 지배하면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 원인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곳하게 자기의 역량을 펼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돈 욕심을 내지 말고 금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좋겠다. 금의 마음은 책을 읽거나 종교에 심취하거나 또는 예술 활동을 하는 등등을 의미합니다. 또 나한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은인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인성의 마음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인성의 사주는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용신인 인성이 없을 경우에는 박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사주 글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여부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은 길룡의 발생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